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댓글창에서 보면 외교 문제로 언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던데요. 한쪽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를 못해서 미국과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아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가니까 외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댓글창에서 서로 다투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주장 모두 완전히 맞다고 혹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싸움거리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오늘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의 외교를 보면 예전의 미국처럼 세계의 경찰인이 하는 그런 수식어는 이제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다들 받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예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미국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방향성은 항상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세계의 경찰 역할도 미국이 오지랖 넓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국가들도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세계의 경찰, 그 역할을 안 하려는 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어떤 외교 방향을 가지든 간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이 될 게 아니라면 미국 우방국들은 미국이 짜놓은 세계 질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1900년대 들어서 세계는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죠.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온 건 사실인데요. 시기별로 미국의 선택이 주변 국가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190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1900년대 중후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체제와 자유무역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편으로 싸웠던 소련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그 확장을 저지하는 구도로 냉전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폭탄 퍼부으면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아무튼 공산주의가 세력이 돼서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막으려면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력이고 뭐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권 국가가 늘어나고 그 이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자칫하면 세계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세력 분리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마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권을 강력한 미국의 동맹 세력으로 만든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마셜 플랜을 간단하게 말하면 2차 대전의 주무대가 됐던 유럽이 전쟁 때문에 국가 기반시설, 산업시설 다 무너지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니까 유럽의 공산주의 이념이 급속하게 퍼져버리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 전역이 공산권이 돼버리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세계에서 비주류 체제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 패권은 미국에서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 생돈을 들여서 유럽 경제 지원을 하고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혜국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우방국이 되는 거죠. 그게 마셜 플랜입니다. 일단 잘 살아야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에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유럽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돈을 무상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마셜 플랜의 효과는 엄청났는데요. 마셜 플랜을 시작한 지 10년도 채 안 돼서 대부분의 마셜 플랜 수혜 국가들은 전쟁 전 경제 상태로 회복을 했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유럽과 미국은 탄탄한 안보, 경제 동맹이 되고 소련 중심의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은 유럽 입장에서 미국은 고마운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 일이었고 그게 유럽한테도 도움이 됐던 윈윈이 되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게 서방국가와 친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산입니다. 이전에도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유무역은 민간의 무역에 국가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출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무역의 관세나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 등등 해서 정부가 그런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국가끼리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민간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자유무역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서방국가 혹은 서구권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을 말하는 건데 친서방국가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서구권의 우호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아무튼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방국가, 친서방국가 간의 무역 교류는 활발해지고 경쟁과 교류를 통해서 자유진영은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류와 경쟁은 자유진영의 경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규모로도 공산권을 압도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자유무역 바람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죠. 자원 없고 가진 거라고 노동력밖에 없는 못 사는 나라였는데 자유진영에 있으면서 어느 국가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강화는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 기회와 풍요를 누리는 큰 혜택이기도 했었지만 그거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거였죠. 기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은 넘치는 공급을 해결하려면 수출이 필요했던 거고 그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자유무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커져야 달러 결제 비중도 커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패권도 굳히면서 경제적으로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압도하기엔 자유무역만한 게 없었죠. 대신 자유무역을 위해서 미국이 해야 할 일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의 경찰 역할이었습니다. 안전한 무역을 위해서 바닷길도 지켜주고 공산권 국가로부터 안전도 지켜주면서 우방국들을 챙긴 거죠. 그럼 미국의 경찰활동 덕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친서방 국가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활동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어마어마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굳힐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였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190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권에 대항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선택들은 부수적으로 친미국가도 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실제로 미국의 득을 보면서 발전해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소련 붕괴로 냉전 시절은 끝나고 19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주변국과 윈윈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셰일 에너지와 산업구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 흥미가 없어진 대표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곧 안정적인 미국 경제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 중동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미국의 셰일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현재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되고 난 뒤부터는 사우디랑 이스라엘 정도 챙길까 세계 안보에 관심이 상당히 줄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은 지금 자국 제조업 활성화, 제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죠.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제조업에 집착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지난 10수년 동안에 미국의 기업들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조공장을 인건비가 싼 신흥국으로 많이 옮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서민 일자리로 보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미국은 수익률이 낮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이나 금융,
IT 산업,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최대 단점이죠.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해가게 되니까 고급 인력이 아닌 대부분의 서민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자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나 철강을 수출 많이 하는 나라한테 관세를 과하게 때려버린다든지, 그게 싫으면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장사하라고 강요하는 게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은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보호무역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악재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제 남의 나라 일에는 자기들 예산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앞장서서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EU 등등 해서 전통적인 우방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미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으로 수출되는 중동산 원유 대충 3분의 2가량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란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문제가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끌고 와서 해결했겠지만 지금은 왜 이걸 나한테 다 맡기냐, 연합체 만들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쏴도 예전 같으면 무슨 성명이라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한 번도 너희들 일,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어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전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미국이 나쁘다는 거냐, 혹은 그럼 과거의 미국의 도움이 고맙지 않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미국이 옛날처럼 우방국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자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안보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미국은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던 거고 그 결정들이 과거에는 우방국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도움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왔고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필요한 존재, 미국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외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같이 이해하자는 게 오늘 영상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